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독서랑 글쓰기랑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독서의 목표가 단순히 책을 잘 읽고 뭐 많이 읽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생각을 깊이 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해가는 그런 좀 더 넓은 개념 속에서 독서를 보셔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차피 우리 삶에 있어서 독서가 어떤 의사결정이나 중요한 것들에 영향을 미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좀 더 살기 나은 그것으로 우리가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큰 목표죠. 그런데 그 생각을 그 중에 깊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리예요. 정리는 단순 요약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약이 아니라 뭐다? 생각을 논리 있게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의 의견을 넣어서 함축하는 문장들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글쓰기 특강의 초점은 글을 잘 쓰고 작가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작가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작가분들이 하시는 데 가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이름 붙인 대로 간단 글쓰기, 예를 들어서 간단 에세이 또는 어떻게 책을 요약할 것인지 또는 나의 삶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내가 기록으로 남길지 또는 쉽게는 어떻게 후기를 잘 쓸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읽었던 책들을 어떻게 잘 적용해서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따라서 좀 낮은 수준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이죠. 낮은 수준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실은 배웠어야 되고 배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정리해서 오늘 같이 나눠보고자 해요. 제가 초반에 가위바위보 게임을 시작했죠. 근데 뭐 다른 게 없습니까 혹시? 진 사람 이긴 사람. 네. 그렇죠. 제가 최근에 연극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뭐 공개한 게 별로 안 될 정도로 많이 봤어요. 뭐 지난번 특강 가서도 그런 얘기를 기업 특강 가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모든 연극이 시작할 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합니다. 뭐 이거 뭐 제주도 갈 때도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뭐 상품을 나눠줬어요. 천편일률적으로 다 자기한테 지는 사람이 내리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연극을 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곳만 지금 저와 같이 비기는 사람만 살아남게 했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표를 이렇게 끊고 들어가는데 싸할 정도로 외곽에 있는 대학로 중에서도 맨 끝쪽에 있는 대학로 이 대학로인데 지하실로 들어가는데 매표소도 싸한 그 이름이 단막극장이었어요. 제가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곳으로 들어갔는데 진짜 막이 하나예요. 막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머리 조심하시라고 머리에다 손을 얹어줘요. 이렇게 달 정도로 그런 작은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극장이 작고 그래서 실망스러운 후기들을 올린 것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좋게 봤어요. 가위바위보 게임인데 그냥 하지 않고 비기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다른 극장에서. 이 세밀한 차이가 뭘 보여주냐면 준비하려고 굉장히 많은 걸 노력했구나. 그리고 그 관점을 사실 틀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부심을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김병만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김병만이 여기서 3년 했습니다. 그 단막극장에서.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 개그맨들을 쭉쭉쭉 몇 명 얘기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곧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무엇을 봤냐면 이 친구가 막도 다양하지 않고
그리고 허름하고 어떻게 보면 외곽에 있는 속에서 손님들에게 좋은 어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연기력 하나만으로 승부를 내려고 한다는 걸 봤어요. 제가 SNS에서 후기를 올린 게 정말 몇 개 없어요. 그거는 후기를 써줬어요. 제가 좋은 관점에서. 저는 그런 겁니다. 이게 아주 작은 관점이지만 이 관점이 모여서 뭐 김병만도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스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새로운 시각에 보는 관점이 시간의 축적에 따라서 저는 그것이 폭발한 거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개념이 생겨서 레이어를 쌓은 거죠. 마치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아주 저능한 수준의 학습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빠르게 학습함으로써 폭발력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인공지능 해야 된다고 아우성이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해야 된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게 저는 우리의 학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점을 바꿔주고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개념을 쌓아간다면 시간의 축적에 따라서 저는 반드시 이게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은 곳으로 좀 더 나은 의사결정으로 이르게 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 관점을 살짝 바꾸고 그런 개념을 하려면 결국은 내가 표현을 해봐야 돼요. 지난번에 개념에 대한 컨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식론적으로 컨셉이라는 것은 세트는 붙잡는 거잖아요. 컨은 가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같이 붙잡아서 이거를 하나로 묶어놓는 거죠. 잘 보이게. 그렇죠? 그래서 개념 제가 설명했을 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면 일반적으로 적용하려면 일반화가 있고 추상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게 어려운 얘기라. 그 개념과 추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이제 머릿속에서 형성한 거죠. 근데 그 개념의 형태가 뭐냐, 나타나는 모양이 뭐냐면 결국 지식이죠 참. 지식의 형태가 뭐냐면 개념으로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